거 보쇼 당장 보쇼 거기 당신 이리 요쇼 어디 가쇼 가지 마쇼 Come on 구독하쇼 댓글 다쇼 눈팅 그만하고 응원하쇼 소리 방송 성우 방송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 BOSHOW 속는 셈 치고 한번 봐봐 후회 안 할걸 한번 믿어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강영호의 보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성우 토크쇼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영호의 보쇼. 저는 강영호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KBS 성우실 역사상 최초의 여성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남다른 목소리, 유려한 표현력,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라디오의 카리스마 남실장 남유정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공채 40기 남유정입니다. 소리가 벌써 압도됐습니다. 성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여보시대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는 네. 성우 되시는 거죠? 꼭 돼야 될 텐데 이거 맨날 될 남자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뽑아주십시오. 곧 된 남자로 뵙겠네요. 네,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낼 거고요. 성우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KBS 40기 공채 성우인 남유정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러 깔고 가시는 거죠, 목소리? 되게 편하게 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조금 편하게 내지 않아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럼 이게 편한 목소리다. 예. 그러시구나. 많은 지망생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편하게 내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라고 하면. 글쎄 이런 인식이 제가 성우가 되고 나서 네. 바뀐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그 전에는 제 소리를 이렇게 막 좋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KBS 성우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속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우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투표는 네. 굉장히 민주적이었죠. 네. 투표는 민주적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는 이미 확정이 돼 있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 어두운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후보로 뽑혔는데 네. 제가 앉은 자리가 안 좋았어요. 앉은 자리가 안 좋았어요. 네네. 그 제 앞에 두 분 후보가 네.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앞쪽에 앉으셨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먼저 발언권이 주어졌던 거죠. 네. 네,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했군요. 네, 그래서 너무 겸손해서 자기가 이렇게 실장감이 될 제목이 아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올 때쯤 저도 최대한 겸손하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하냐. 네. 그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네. 왜 그렇게 다들 빼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제가 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웃는 게 아닌 표정으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네. 예,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멘트였는지 다행히 저를 다 뽑아주셨어요. 네. 자리가 안 좋았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자이보다는 타이가 좀 더 컸던 결정이셨나요? 솔직히 저는 제가 실장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보로 올랐을 때도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장자라서 네.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냥 좀 시켜봄직하지 않을까라고 네. 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던 거지. 네. 제가 막상 뭐 정말 실장감의 제목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실장감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자질이 필요한가요? 실장이 되려면? 네, 그럼.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자신보다는 네. 동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 것만을 생각하기에는 바빠요. 어허.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서 네. 내 일도 내 일이지만 동기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이 있어서 네. 그 업무들을 다 부지런히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타심도 있어야 되고 네.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군요. 예. 왜냐면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각이라든지 사소한 잘못을 하기에는 너무 자리가 네. 위치가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스스로도 약간 더 엄격해진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실장이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내 동기나 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봐. 저 스스로에게 좀 엄격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장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공식적으로 네. 여러 가지를 여쭙게 되는데 저희 KBS에 오시면 네, 예. 실장 하시면 되세요. 예. 네. 그러면 실장이 되면 네. 상대를 더 챙기는 만큼 혹시 본인에게 혜택도 있나요? 약간의 권력이 있죠. 권력인가요? 네. 네. 이제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이 친구가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는 오. 타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라든지 그 실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따로 있어서 약간의 권력과 수고비가 약간 지급됩니다. 아하. 네. 네. 아직 지급. 예. 네. 지급. 뭐 기수 대표로 욕을 먹는다든지 분명히 그것도 있죠. 그런 건 네. 예상한 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성우님을 목소리로만 접하다가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정말 앞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소리 자체가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듣기에. 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성우가 되셨어요. 그것도 꽤 늦은 나이에. 네. 그래서 장수생의 희망, 장수생의 꿈. 약간 이런 느낌.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되게 빵 터졌었어요. 제가 이렇게 희망적인 존재가 될 줄은 네. 몰랐어서 네. 꿈과 희망이 되었다니 네.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장수생들이 많아지겠구나 아. 이 생각도. 네. 성우에 도전하기 전부터 주변으로부터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셨나요? 예, 왜냐면 솔직히 안 들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얌전하고 네. 되게 차분하고 어떤 그런 여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입을 떼면 좀 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깬다? 네, 예상했던 이미지랑 다르다. 그렇죠. 네. 왠지 제 얼굴에서는 네. 뭔가 굉장히 고운 소리가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거를 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네, 성우 해볼 생각 없냐라던가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나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불가사의하네요. 아무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성우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직장을 다닐 때 네. 이렇게 대기만성형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PD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PD 시험을 굉장히 여러 차례 낙방을 하다가 PD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고 결국은 이뤄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난 뭐지?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당장 닥치는 일, 이것만 해내기 급급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옛날 추억이 생각났어요. 네. 그 친구가 어릴 때 저한테 기행 다큐 PD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네가 PD를 하면 나는 그 다큐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네. 마음속으로만. 그 친구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자기 좋아했던 거 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네. 검색을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게 딱 검색되는 게 학원이었던 거죠. 네네. 회사 생활이 굉장히 무료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학원에 도전을 취미 삼아 해보려고 도전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끊을 수 없는 연기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시작하면 마약 같아요. 음. 그래서 야근해서 못 가, 뭐 해서 못 가, 회식해서 못 가. 그렇게 날라리로 공부하다가 네. 예, 그렇게 공부를 좀 오래 했죠. 네. 네. 얼마나 하셨나요,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공부를. 네. 예, 그래서 조금 오래 했죠. 2015년 KBS 40기로 입사 데뷔를 하셨습니다. 올해로 2020년이 밝았으니까 6년차 성우가 네. 되셨네요. 네. 네, 6년차를 맞이하는 소회, 소감,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는 다짐 이런 거 얘기해 주신다면 전 아직도 제가 새싹 같아요. 오늘도
아주 푸릇푸릇한 옷을 입고 오셨네요. 6년 차라는 게 아직 믿겨지지 않고 아직 뭔가 배워야 되는 신입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몇 년 차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아직 저는 여전히 수련의 과정에 있는 배우고 있는 새싹 같은 성우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더 많은 정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우가 되고자 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오랜 기간 공부를 해 오시면서 치렀던 시험들 중에 네. 혹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다면 뭐 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시험이라든지.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제가 그렇게 시험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1차가 됐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 네. EBS에 한 번 된 거예요. 네네. 지금도 의문이지만 왜 저를 뽑았었는지. 애니메이션의 연기를 주로 많이 네. 시험을 보잖아요. 네. 왜 날 어떻게 뽑혔지? 제가 속으로 기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뽑혔지? 했었어요. 그리고 2차가 이제 2차를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침 일찍 보는지 몰랐어요. 네. 8시 반에 제가 심지어 2번이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아침에는 네. 소리가 남자 같아요. 네. 지금보다 2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아침에는 전화 받으면 항상 많이 오해받아요. 지금도 아침에 전화하면 저랑 친한 작가조차도 멈칫거려요. 네. ARS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전화 받으면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전화 잘 안 받게 돼요, 정말. 네. 네. 아, 그러면 전데요, 막 이렇게 하시겠죠? 네, 방송 불가 소리야. 네. 잘 안 쓰는 소리예요. 그 소리로 제가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네네. 막상 갔더니 대본이 어머 다 아역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힐도 벗고 네. 심지어 카메라로 찍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쥐어짰는데 네. 되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오면서 막 울었어요. 아. 날 왜 뽑았냐고. 네. 이럴 거면 나 들러리를 뽑은 것 같은 기분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EBS를 한참 노려봤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저 펭수 팬이에요. 펭수 나오나요? 네. 자, 카메라 향해서 팽아 한번. 팽! 정말 팬이에요. 또 하나, 어차피 지금 이 방송을 성우를 지망하는 분들이 더 많이 네. 보시잖아요. 네. 제가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취미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네.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보나. 그래서 정말 시험 보는 날 한껏 멋을 부리고 갔거든요. 네. 막 그 벨벳에 하얀 벨벳에 막 장미 넝쿨이 막 있는 그런 화려한 치마에 가죽 재킷에 멋지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 그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랑 그 5명이 같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저보다 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하고 내려왔을 때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시험을 보러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무게를 굉장히 잡으시더니 네. 갑자기 자기 뺨을 쫙 하고 때리는 거예요. 오, 예. 그러더니 연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정적과 함께 뭐지? 했어요. 네.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여고생 연기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빠한테 뺨을 한 대 맞고 하는 설정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군가에겐 이런 상황조차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죽자고 덤비는 자리이구나, 이 자리가.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는 자리인데 내가 정말 너무 겉멋에 여길 왔구나.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네. 옆에서 이제 서브를 봐주시는 분이 성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저기요, 저도 가서 한번 다시 한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 되게 굉장히 황당해 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제 요청을 다시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서도 뭐야 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네. 그러고 떨어졌죠. 어차피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시험 봤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군요. 시험을 치르시는 입장에선 네. 지금 뭐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저보다 더 먼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했죠.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자리는 가볍게 오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되고 싶어하는 정말 각오가 서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너무 떨더라고요. 전에는 안 떨었는데 네. 처음 봤을 땐 진짜 안 떨었거든요. 가볍게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이. 각오가 있으니까 예, 뭔가 전시를 원하면 너무 전시를 원하다 보니까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뇌는 여기를 뛰고 있는데 몸은 아이고. 그렇게 시험을 봤죠. 네. 그런 또 마음가짐의 차이가 네. 생겼던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성우가 되기 전까지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저 메뚜기 같았어요. 아, 이렇게 네. 많이 옮겨 다니셨구나. 네. 진드가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네. 재미없다, 이 일이. 아. 그러면 다른 일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먹고는 살아야 돼서 계속 일은 했지만 뭐 웹디자이너도 했었고 MD도 했었고 커피숍도 한번 해보기도 네. 하고 이일저일 많이 했어요.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경험치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매번 바뀌셨을 거고 네. 그런 게 다 도움이 되셨죠. 활동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연기하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정말 연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제 마음속 폴더 안에 네. 하나씩 저장이 돼가지고 네. 가끔씩 이제 펼쳐보는 거죠. 네. 그때의 기억,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들을. 네. 그래서 연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네. 지루한 거를 잘 못 견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듯 하면 이제 빠져나오시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연기가 마약 같다고 말씀하신 게 매번 다른 캐릭터, 다른 인물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에 재미를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잘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남다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성취해냈을 때 프로젝트를 하나 딱 완수를 잘해가지고 네. 얻어내는 성과급을 받았을 때보다도 뭔가 묘하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과급보다 더 좋았던 네. 쾌감. 네. 그렇군요. 자본주의 사회 쉽지 않은 감정인데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사투리 억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광주예요. 광주광역시. 전라도. 네. 그래서 저희 원장님과 송준석 선생님과 굉장히 가까운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준석 선배를 네. 제가 성우 지망생 때 먼저 알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때 그래서 여자 몬스터로 가입할 의향이 없냐라는 예, 그런 제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네네. 예, 그 전부터 알고 지냈었어가지고 예, 솔직히 이 자리도 그렇게 네. 만들어진 자리죠. 네. 광주. 고향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우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런 티키타카가 이해가 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제가 막상 광주에서 산 게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네. 지금도 친척분들이 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사투리도 쓰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해양 쪽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네.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만 한 제가 20몇 번 될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요? 네, 5번 전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사투리가 이제 움푹움푹 나올 때가 있죠. 지루할 틈이 없었겠는데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삶 자체가? 이사를 다니면 힘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한 1년 될 때쯤 되면 안 가요? 물어봤었어요. 안 가요? 그냥 별로 아쉬움이 없었던 거죠. 보통은 막 갑자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어린 네, 마음에. 네. 근데 별로 안 그러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항해봤자 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빠른 선택을 했죠. 네. 그냥 이사 가는 거에 적응하자. 음. 그리고 친구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격이 아주 살갑고 그런 편은 못 됐어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전학 가서 심플하게 난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해. 나한텐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다 얘기하고 제 자리는 어딘가요? 그러고 앉았어요.
어우, 화끈하시네요. 벌써 그때부터 화끈하셨네요. 아, 그렇게 되면 친구들 사귀는 범위가 넓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을 좀 잘했어가지고 네. 축구를 잘하면 다 이렇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는 거군요. 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반평균 깎아먹지 않고 네네. 운동을 잘하다 보면은 축구 시합이 있을 때마다 불려갔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있을 수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시작하기 전에는 말주변이 없고 막 영호 씨가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계속해서 2부에서 남유정 성우님의 뭐 어린 시절, 성우되기 전, 성우된 이후,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얘기까지 쭉 또 풀어볼 테니까요.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칠게요.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네, 강경호의 보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도 목소리가 남다르십니다, 확실히. 그래서 아까 축구 얘기도 하시고 막 전화 와서 호불호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의 목소리가 네. 언제부터 이런 목소리였나요? 중학교 때 변성기 거치면서 중학교 때. 네. 네. 그때는 더 남자 같았어요. 아, 그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김현식 씨 노래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목 긁으면서 혹시 예, 예. 나예 이러면서 예. 오, 쉽지 않은데. 오. 오히려 성우 돼서 네. 조금 더 여성스러운 쪽을 더 많이 찾았죠. 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중학교 때 여자아이들이 아무리 변성기를 거쳐도 김현식 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남녀공학이었는데 네. 키가 그때 다 컸어요. 네. 키도 이제 지금 키가 그때 키고 음, 그다음 굉장히 말랐었어서 머리가 쇼커트였어요. 굉장히 거의 위에만 있었던 지금의 그 투블럭 정도로 같은 스타일로. 짧은, 네. 네. 그 단발 머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되게 잘랐더니 근데 제가 여잔 줄 다 몰랐어요. 셀프 디스인가요? 혹시?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면 네. 공중에서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져도 아무도 저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일어나면서 친구들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형들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네. 형들이라니. 서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항상 제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 어떡해요. 근데 한 번도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라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예, 굳이 그런 거를 막 서운해 했다 그래야 되나? 그때는 네.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굳이 그게 편하셨구나. 뭐 굵은 목소리로 저 여자예요 하고 다닐 필요가 없기도 했고 네네. 네. 동생이랑 같이 미용실 가도 이 집 형제들은 참 예쁘게 생겼어 뭐 이런 말 듣고 경비 아저씨도 사내 자식이 어깨 피고 다녀야지 막 이렇게 막 해주시고 편하구나 이게. 네, 그냥 그랬어요. 동생분은 남동생이셨던 네. 거죠? 네네. 이 집 형제들은? 네. 제가 성우님이 보쇼에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다가 선배 성우님이시죠? 고재균 성우님께서 블로그에다가 성우 100명 인터뷰라는 프로젝트를 네. 진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성우님 인터뷰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네네. 조사를 할 때. 좋아하는 배우를 3명 꼽아보자라는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화색이 돋으시는데 키아누 리브스를 꼽아 주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끝이에요. 내 기준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언제 어떻게 반하셨나요? 스피드라는 영화를 보고 스피드. 네, 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의 이제 더 어릴 적 영화도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네. 그를 처음 본 순간 이 남자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완벽하다. 네. 어떤 내가 점이- 미국에 가야 될 이유구나. 네. 미국에 가야 할 이유.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그냥 얼굴이 네. 그냥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상형도 키아누 리브스. 너무 완벽해서 이상형으로 꼽기도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좀 가까운 남자로 찾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제가 이 말하면 다들 웃는데 가까운 남자 누군가요? 네. 저는 오지호가 이상형이에요. 오지호. 오지호 씨. 아, 배우 오지호 씨. 네. 키아누 다들 리브스하고는-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모인 것 같은데. 그 다들 이제 그래서 좀 진한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형은 오지호. 우리나라에서 찾자면. 우리나라에서 찾자면. 네. 키아누 리브스는 너무 완벽해. 네. 이상형으로 꼽기도 미안하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가 날 좋아해 줄 거라는 상상. 은 행복하죠. 네, 너무 행복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저 만나면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자신감. 없으면 어떡해. 이런 희망이라도 품고 이런. 살아야죠. 네, 아 좋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씨 보고 계시나요? 하이. 지난번 회차에 출연한 게스트는 KBS 전승화 성우님을 모셨었는데요. 네. 같은 방송국이니까 제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아 다음 주에 남유정 성우님이 오시는데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걸 질문을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이 누나랑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궁금했습니다. 남유정에게 패션이란? 제게 패션이란 네. 제 피부 같은 거예요. 피부인가요? 네, 아, 피부. 확 와닿진 않는데 어떤 뜻인가요? 그냥 예.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1차원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옷 네.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제 이미지인 거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걸로 막 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네. 제 선택이 항상 약간 좀 평범하진 않은 편이에요. 아, 옷을 고를 때 일단 반짝여야 하고요. 네. 필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선택을 하면 친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졌는데 제게는 그게 뭔가 저를 감싸고 있는 피부처럼 그냥 그거 자체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선택이 남다르시구나. 저는 좀 패션에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 사실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어디부터 뭘 여쭤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의 패션의 포인트는 뭔가요? 얌전. 얌전? 이게 가장 얌전한 패션인 예, 거죠? 그렇죠. 오늘 등장하실 때 롱 글러브 끼고 오셨는데 아, 결코 얌전해 보이지 않았는데 얌전한 건가요? 작업을 하고 오다가 이게 코트 소매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네. 쭉 뽑으셨을 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제가 되게 긴 거 끼고 오셨다. 아, 이게 소매가 좀 짧아서 네. 예, 그래서 좀 긴 장갑을 네. 예. 얌전한 패션이 이 정도면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는 어떤 패션을 갖추고 나오실지 상당히 네 파인 거? 파인 거 뒤로 앞으로 옆으로 어디든 어디든 옷 자체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옷 자체를 좋아해요. 옷 자체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네. 소품도 좋아하고 머플러라든지 네. 아니면 뭐 헤어밴드까지도 음, 소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신발도 그렇고. 가장 애착이 가는 뭐 다 좋아하시겠지만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절대 못 버려 하는 옷이나 아이템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옷이 있어요. 오, 네네. 지금은 그냥 옷으로서의 의미보다 저희 엄마가 그동안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형태나 이런 게 유지가 잘 되고 네.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살이 찌는 바람에 뭐 입을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말랐다 그러셨잖아요. 큰 킬로그램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네. 뭐 다 누구나 찌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찌잖아요. 네네. 네, 받아들였어요 이제. 아, 네. 그 옷이 엄마의 사랑과 그다음에 내 어렸을 적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네. 하나의 그냥 상징물 같은 걸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뭐 입고 나가고 뭐 어떻게 장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아닌 네. 제 마음의 하나의 추억의 하나로. 네네네. 네, 한 가지고 벌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한 장인가요? 아, 바지하고 상의도 있는데 네. 상의는 조금 지금 부식이 살짝 시작되고 있는 해서 그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바지가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과연 여기에 내가 다리를 넣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바지긴 한데.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스스로를 꾸미고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런 게 혹시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를 꾸며주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누구를 꾸며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만족했다거나 혹은 성공한 케이스? 내가 봐도 뿌듯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꾸며주는 걸로 끝? 내 만족?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네. 그분들이 소화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클럽 갈 때나 잠깐 저의 아이템을 이용할 뿐. 아. 예, 근데 평상시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취향이 남다르신 거네요 정말로. 네. 오늘은 딱 나타나시자마자 저희 남주영 성우님께는 선배님이라고 불리는 두 분께서 크로마키요? 이렇게 하셨는데 크로마키. 네. 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제 옷이 당구장 당구장 다이 찢어갖고 왔어? 라고 하셨는데 네. 네,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 네. 어우. 여기다가 포켓볼 이렇게 하나씩 나중에 달아야 돼. 당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좋아해요. 지금 패션 얘기 잠깐 하다가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저는 패션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보는 게 있으니까 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호피 무늬, 털코트, 패턴 큼지막한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소매 안 넣고 어깨만 걸치고 있는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런 목소리와 색깔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한창 라디오 작품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PD님들이 그런 쪽으로 캐스팅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의도치 않게 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뭐 아줌마도 그냥 아줌마 아니죠.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아줌마, 뭐 그런 거라든지 기센 여자 이런 쪽으로 네. 많이. 그리고 굉장히 아니면 호들갑스러운 아줌마 호들갑스러운 아줌마. 네, 네. 아, 그런 거. 네네. 수다스럽고 굉장히 오지랖 넓고 막 약간 좀 막 시끄러운 아줌마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아줌마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CEO라든지 센 누나 네. 뭐 센 이런 누나. 거. 네. 그런 캐스팅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욕심이 나죠? 근데 저도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 제 동기들이 워낙 소리들이 다 좋아요. 저희 막내인 서다혜 성우, 네. 그 다음에 미나 성우, 그리고 이명호 성우, 오주희 성우, 이자영 성우 이들이 모두 다 소리들이 다 예쁘고 좋기 때문에 네. 나는 예쁜 여주인공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야 나도 애 좀 낳아보면 안 되니? 자꾸 말한 적이 있었어요. 새댁이라든지 네. 임산부 이런 역할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영한 캐릭터는 네네네. 그거는 다 이제 소리들이 다 예쁜 친구들이 하니까 그래서 정말 에이지 낮춰보고 싶다라고 욕심은 했으나 한 번도 시켜주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거의 반쯤은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캐스팅 계속 되다 보면 네. 내가 정말 이걸 잘해서 시키는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잘해서 시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럼요. 그런 거죠? 네.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왜 이것만 시켜라는 불만이 크면 그 생각을 좀 상대적으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네. 제가 PD의 입장이어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은 PD님들도 모험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섹시한 요가 강사라든지 네. 이렇게 색다른 캐릭터를 주셨는데 네. 나름 그것대로 재밌게 했었어서 예. 그리고 제가 실장하느라 바빠서 그 이상의 꿈은 못 꿨어요. 그러셨군요. 네. 더빙의 신이라는 팟캐스트를 다시 한번 찾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더빙의 신 출연자들에게 하는 공식 질문이 있었어요. 네.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네. 이게 공식 질문이었어요. 왜 그게 공식 질문이 됐나요? 그 더빙의 신을 만드신 호 PD님이 네네네. 네, 김호상 PD님이 네.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라면 그렇군요. 매니아세요. 네. 그분의 취향도 있고 네. 또 저희들도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당연스럽게 그게 그냥 예,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으로 네. 자리매김을 한 거죠. 처음 시작은 그 호피디님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던 걸로.
라면 싫어하는 사람 잘 없죠. 네. 그런데 2년 차 때 네. 이제 프리랜서를 앞두고 더빙의 신인이라는 팟캐스트를 또 새롭게 유닛처럼 꾸며서 진행한 네. 방송에 한 20분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라면에 와인을 넣어서 드신다고. 아, 이게 제가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아니 라면에 와인을 네. 아니 이거 그냥 먹다 남긴 거 네네. 네. 먹다 남긴 거 네. 이렇게 좀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라면을 고급지게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아무 와인이나 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운이 좋게 좋은 와인을 음. 아무 생각 없이 그땐 그렇게 좋은 와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먹다 남긴 거니까 네네. 그냥 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예, 그냥 바로 이게 프랑스 요리가 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떻게? 라면의 향이 전혀 안 나요. 과일 향이 나는 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씩 이제 닭가슴살도 네. 와인에 절여서 나 그거는 좀 네. 훌륭하죠. 네. 네,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네. 고기 요리도 그렇고 와인을 이제 주로 이용하게 됐죠. 퓨전 요리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꼭 퓨전 요리가 아니라 그냥 네. 전 다 잘 먹어요. 아, 다 잘 드시나요? 네, 아 그렇군요. 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맛없는 게 화나요. 맛없는 게 하나.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삼시세끼 과식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예. 삼시세끼 중에 한 끼를 걸렀을 때 남유정 성우님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차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이제 공복에서 올리는 뱃속의 허밍이죠. 꼬르르. 네. 예,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전속 생활할 때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아, 빨리 소화가 됐는데 소화력이 남달라서 소화가 빨리 됐는데 이게 또 꼬르륵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요. 아직 5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1시간만 좀 참아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이랬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바깥에까지 들리는 데다가 또 KBS가 이 사방형 마이크라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가끔 한번 엔진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 꼬르륵 소리 때문에. 꼬르륵 소리로 엔진에는 성우. 예. 그리고 이제 네. 손 떨려요. 아, 손이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인상이 굳어가죠. 네. 화가 나요. 네. 예. 공복이 미치는 영향. 그쵸. 그렇군요. 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성우님 인생의 최장시간 공복? 잠을 한번 오래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아, 일상생활 할 때는 불가능하고 그쵸. 잠을 오래 잤는데 네, 그쵸. 그거군요. 네. 저는 약간 간헐적으로 약간 공복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라 아, 왜요? 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 네. 네. 아, 그냥 밥 때를 놓치면 밥 생각이 안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끊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네, 강용호의 보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공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우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우님, 네. 맛집 투어 같은 것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네. 제가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네. 그래서 꼭 맛집으로 가죠. 아, 꼭 가시는 거군요. 네. 매스컴에서 자주 소개되고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라고 공인하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몇 번 가서 실망한 적이 있죠. 음. 될 수 있으면 제가 선호하는 집으로 가는 편이에요. 네. 네. 먹는 거 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애 메뉴? 밥이요. 밥. 네. 오, 저 지금 살짝 놀랐어요. 저도 어딘가 가가지고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그러면 전 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오. 밥만 먹어요. 저도 진짜 밥이랑 뭐 밥이랑 김치 이렇게 해서 한 끼니 뚝딱 때우는 편이라서 막 메뉴를 찾아 먹지
않고 살아와가지고 아. 네, 이런 분 또 처음 만나 뵙네요. 저는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밥국김치. 네.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은 맛있어야 되고 혹은 해먹는 편? 사먹는 편? 저는 해먹는 편이에요. 아, 해먹는 편이시구나. 네. 장 보는 것도 그러면 예, 좋아요.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날 기분에 따라 메뉴를 정하는 편이신가요? 그날 생각나는 게 있죠, 아무래도. 아, 오늘은 네. 된장찌개. 아 오늘 된장찌개. 네, 오늘은 김치찜. 음. 뭐 이러면서 이게 예, 메뉴가 이렇게 생각이 그날그날 나죠. 생각이 나시는군요. 네. 그런 거를 막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뭐 먹지?가 지상 과제인 분들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저는 먹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니까 네네. 그 먹을 때 맛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혼자 막 소리 많이 내요. 너무 맛있어서. 막 알아요, 막. 성우님께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만큼 또 하나 애정을 가지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더빙의 신인에서 네, 남유정에게 커피는 생명수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좋아하시고 늘 가까이 하신다는 뜻인데 네. 언제부터 커피와 사랑에 빠지셨나요? 커피를 접한 건 다들 그렇겠지만 수험생 때 다들 그 믹스 커피가 처음 아닐까요? 밤새 보려고 공부 좀 늦게까지 해보려고.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달달한 맛에 먹었던 거죠. 근데 그게 처음이었고 네. 제가 솔직히 단 걸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매실차를 마시던 뭔가 시큼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 입맛 자체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 다른 음료. 그래서 솔직히 차도 좋아요. 녹차나 씁쓸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원두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네. 아, 이거다. 이거다. 네. 아, 원래 그리고 물을 잘 안 마시고 차를 마시는 쪽인데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커피만 마시게 된 거죠. 그때부터. 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경고받았어요. 왜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 좀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셨구나.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갑자기요? 커피도 커피지만 물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원장님께서 직접 원두 커피를 내려주셨는데 네. 어떤가요? 산미가 있더라고요. 산미 역시 네. 약간 그런 쪽 좋아하시는 거죠? 씁쓸한, 약간 시큼한 이런 쪽. 저는 네. 안 가려요. 산미 있는 것도 좋아하고. 또 커피는 또 안 가리시는구나. 네. 맛없지만 않으면 돼요. 맛없지만 않은. 네. 혹시 그 와인 품평하시는 소믈리에들처럼 네. 막 이렇게 탁 한 모금 이렇게 입안에 넣으시면 이 원두가 어떻고 막 산미가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굉장히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제 느낌대로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하는 편이긴 해요. 역시. 예. 또 원장님하고도 또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쫙 얘기하시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시기까지. 네, 한번 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시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기울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술 좋아하시는 것만 아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거의 뭐 술안주로 딱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네. 근데 커피랑 술은 같이 먹는 거 안 됩니다. 네. 갑자기 건강 전도사가 되셨는데, 네,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더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싶은 게 있다면? 솔직히 부모님께 감사한 부분인데 네. 건강 체질이에요. 어, 딱히 다른 노력을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운동 열심히 하려고 그냥 노력 중이에요. 그럼 현재 진행형인 운동은 없는 건가요? 테니스. 테니스 얼마나 치세요? 일주일마다 이제 동호회에 나가서 계속 시합하고 있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테니스는 성인이 돼서 시작하셨나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잠깐 한번 해보라고 한 달 배워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네, 그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시작한 지는 제가 1년 반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해야지 아. 생각만 하다가 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속대 네네. KBS 별관 쪽에 네.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녀야지 생각은 했는데 실장하느라 바빠서 못 갔어요. 역시 그 실장이 많은 걸 뺏어가셨군요. 핑계예요, 핑계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못 다닌 게 아쉬움이 계속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해봐야지 생각하니까 다 있더라고요, 주변에. 네네. 가르치는 곳이.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죠. 너무 너무 재밌어요.
테니스 저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네. 어릴 적부터 되게 구기 종목이랑 친하셨네요. 아. 축구도 하셨다 그랬고 네. 농구하다가 쓰러지면 안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성향 자체가 네. 굉장히 얌전히 앉아서 뭔가를 하고 그런 성향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뭔 일이 닥치면 먼저 나가서 뛰어나가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급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은 뭔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공을 드리블 해야 되고 그리고 몰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구 같은 경우도 드리블을 해서 슛을 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고 네네. 이 운동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스펙타클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보니까 제 성향하고는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더빙의 신인에 출연하셨을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라고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MC분께서. 그랬더니 지금은 당구, 농구, 스노보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전속 2년차 때 말씀해주신 당구, 농구, 스노보드 지금은 어떠신지? 당구는 평생 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평생 치는 거군요. 당구는 평생 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네. 이거는 평생 하는 운동인 거고, 그 다음에 스노보드는 최근에 못 갔어요. 더 늦기 전에 다시 가야 되는데 네네네. 못 가가지고 네. 이것도 뭐 계속 할 거니까 네. 예, 할머니 되기 전까지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농구. 아, 농구는 네. 제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아, 네. 원핸드 슛이 가능한가요? 네네. 보통 여성분들은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던지잖아요. 체스트 슛을 네. 제가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안 되시는군요. 네, 이게 안 돼요. 제 근육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높이 던지는 게 잘 안 돼서 저는 그냥 계속 원핸드로만. 네. 그렇군요. 당구는 평생 그쵸 맞아요. 네. 뭐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들어가서 당구 치고 그러는 거니까. 원래 당구 치면은 네. 집 한 채 값은 네. 집 한 채 값이요? 투자 많이 하셨나 봐요. 당구.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네. 혹시 마이큐는 없으세요?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아닙니까? 네네. 성우님께서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라디오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수다시네라는 팟캐스트를 성우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수다시네는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 시네를 한 지는 벌써 지금 2년이 넘었는데 MBC 성우이신 안장혁 성우님. 안정혁 선배님이 저랑 제 동기인 이자영 성우 네네. 그리고 대원의 심규혁 성우. 신규혁 성우. 솔직히 저희 이 셋이 제자였어요. 안정혁 선배님의 제자였어서 네네. 풀이 풀리자마자 차출을 당했죠. 차출당하셨군요. 네. 그래서 영광스럽게 차출당해서 시작하게 된 팟캐스트예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인가요? 저희가 영화를 보고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화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영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외의 것들 우리의 얘기 네.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걸로 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편하게 해보자 해서 네. 시작한 거였죠. 영화를 보고 그거를 자신의 현실에 대입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사례 나도 있었다. 아. 나도 있었고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또는 삼천포로 많이 빠져요. 네, 하다 보면은 네. 삼천포로 많이 빠져서 다른 얘기도 하다가 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시 그러고 다시 야, 어디까지 회귀하죠. 했더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머리가 안 좋다는 걸 다 확인하게 돼요. 네. 항상 그 기억이 안 나. 하면서 그러면은 작품만 정해지고 따로 대본은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작품은 의논해서 정하고 네. 톡방에서 정하고 네. 그리고 각자 보고 와서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재현할 부분을 대본을 써와요. 아. 그렇게 해서 재현도 하고 재연도 하시는구나. 네. 너무 재밌겠다. 네. 우리끼리는 재밌어요. 원래 우리끼리 재밌는 게 팟캐스트거든요. 뭐 그렇게 노는 방송들이 오디오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나가면 네. 그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 시대니까. 네. 네. 어우.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네. 감사하죠.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좋아해 주신 분이 많아서 네. 저희가 공개 방송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 아,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그리고 또 있네요. MBC 화요 미스테리 극장. 이것도 팟캐스트인가요? 네. 네, 여기서도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 촬영 도와주시는 감독님께서 밤에 켜놓고 주무신다고 성우님 목소리 너무 무서워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네. 제목 그대로 미스테리 극장이에요. 아, 네. 실제 있었던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가지고 네네. 제가 내레이션을 하고 연기를 하고 네. 프로페서 리라고 나오는 네. 박사님 계세요. 박사님. 그분께서 이 미스테리에 관해서 전후 이야기 네. 또는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세요. 아.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세요. 오, 네. 여러 방송의 패널로 다 나가시는 분이시는데 아하. 대체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내레이션을 하고 연기도 하시는. 예, 거기 1인 다역하는 거죠, 제가. 1인 다요. 예. 그럼 진행은 두 분이서만 하시는 거고. 네.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을까, 우리 감독님은? 미스터리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왜 무서우셨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미스터리 극장 하실 때? 솔직히 많아요. 네네. 매번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네. 지금 얼핏 다 한 편 한 편 다 기억이 나는 편인데 아무래도 연쇄살인마라든지 연쇄살인마. 예.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토리도 있어요. 네네네. 그 나무 이야기인데 음. 그 정말 영험한 나무의 이야기도 네. 있고 공포라기보다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연쇄살인마 내레이션하고 1인 다역하시면 무서울 법한데요. 네. 잠깐 맛배기로. 잠깐 맛배기로. 예. 알겠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섭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계신 라디오가 있네요. 네. MBC 출신 성우인 김영선 성우님과 꽁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의 사연 같은 걸 받아서 재현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꽁트인가요?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예요. 네네네. 이제 금요일마다 김영선 선배님하고 청취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각색.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약간 각색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사연과 네. 그리고 다른 사연 스토리를 중간을 나눠서 네.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앞부분을 살짝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청취자들의 선택을 기다려요. 네네. 옛날에 네. 인생극장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1번, 2번 이렇게 막 선택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선택해주신 그 스토리를 재현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연을 재구성을 하는데 앞에 것만 들려주고 네, 뒤에 거는 이제 결과가 다른. 네. 그렇게 각색을 되게 특이하다. 실제 사연을 들려드릴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정반대의 다른 사연을 들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선택된 거 외에 뭐 실제 사연은 이랬다 내지는 실제 사연은 이랬는데 우리가 준비한 거는 이것도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안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청취자의 선택이 실제 사연과는 다른 사연을 선택해 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끝날 때는 실제로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네. 라고 말씀은 드리죠. 하지만 이제 그 사연 자체는 묻히는 거죠. 아. 버려지는 거죠. 재현으로 살릴 수 없게 되는 거겠네. 네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특별판으로 네. 두 가지 사연을 다 들려드리는 걸 따로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이교화 선배님 네네. 네. 이 먼저 예전부터 하고 계셨던 프로였어요. 네. 근데 중간에 잠시 중단됐었다가 네. 다시 이게 프로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PD님이 여러 후보군을 찾으시다가 제가 어떻게 걷어 걸렸는지 오. 예, 그래서 전화로 인터뷰하고 네. 이제 발탁이 됐죠. 김영선 성우님과 함께하는 꽁트 같이 호흡 맞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미남의 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네. 모든 캐릭터가 코믹하게 되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코믹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잘생긴 소리로 굉장히 찌질남도 너무 연기 잘하셔서 예, 너무 재밌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재연 코너는 그 꽁트는 두 분만 연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남자 사연의 경우 또는 네. 여자 사연의 경우 네. 내레이션이 이제 문천식 씨나 정선희 네. 두 분도 씨가? 장난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네. 다양한 역할을 다 나눠서 하거든요. 네네. 주거니 받거니가 너무 잘하세요. 정말.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자료 수집하면서 들으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캐스팅된 이름만 가지고 딱 그냥 봐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냥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전줄 잘 몰라요. 네? 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사만 이 소리로 드리고. 네. 인사를 하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성우 남정입니다. 네. 어느 날 사랑이까지만 제 소리예요. 아하. 그리고 아하. 그다음에 변성을 하니까 네. 제 친구들도 그걸 너였어? 라고 이런. 그 꽁트를 들으면서 청취자들의 실시간 반응들이 올라오잖아요. 바로바로 예, 오죠. 직접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청취자의 반응, 리액션? 제 소리가 정선희 씨가 한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런 댓글들이 보이면 사실은 저였습니다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데 네.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면 그 성우님이에요. 뭐 그래서 막 다 저기 정말 실시간으로 다 올라가요. 벌써 이제 다 예, 아시는구나. 예. 그거 아니라고. 네. 정정해 주시고. 네. 또 하나 성우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외화 보기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넷플릭스를 보고 계신 성우님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폭로를 더빙의 신인 방송 때 동기분들께서 해주셨어요. 영드미드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넷플릭스 잘못이에요. 누가 그렇게 재밌게 많이 만들래요? 네, 본격 넷플릭스를 한번 탓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끊어가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네, 강용호의 보쇼 4부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님, 네, 넷플릭스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럼요. 누가 그렇게 재밌게 만들래요? 그렇게 동기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남유정 성우님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그냥 성우실에 가거나 어디 앉아 계시면 주구장창 보고 계셨나 봐요. 밖에서는 잘 안 봐요. 네? 두문불출할 뿐이죠. 네. 집에서 아. 제 집에 그 빔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벽 한쪽이 예. 영사막처럼 되어 있어요. 작정을 하셨네요. 그쵸? 넷플릭스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일단 자기 전까지 네. 이렇게 눕기 전까지 보고 누워있다 다시 일어나면 눈을 뜨면 다시 보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연기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들이 네. 대부분 다 영화나 이런 스토리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되실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넷플릭스가 저희 성우들이 더빙을 많이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도 있고 해서 뭐 제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작품들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할 수 있는 부분에선 네. 좋아서 제가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런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드 영드 제가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안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꼭 볼게요. 네. 아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팟캐스트 더빙의 신인 듣다가 이 이야기에 귀가 쫑긋했는데요. 성우님께서 마음속에 데스노트를 품고 다니신대요. 어떤 용도로 쓰는 데스노트인가요? 누구나 하나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쯤 있는 거구나. 그 데스노트라는 예.
만화책이 나오기 전부터 네. 다들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데스노트라는 작품을 접하기 전까지 데스노트라는 개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떤 분들은 일기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우님의 데스노트는 일기장인가요? 아니요, 그 누가 볼까봐 제 마음속 폴더인 거죠. 마음속에. 폴더명 죽음. 살생부를 하나 네. 그런 그 데스노트에 그러면 실명을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어떻게 대한 사람들이 올라가 있나요? 아, 물론 저에게 뭔가 위해를 가했다거나 그런 분들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아요. 네. 바로 응징하니까. 네. 예, 그 일차적으로 끝나니까 그런 거 올라가는 건 아니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네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범세계적 차원에서 예. 네,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네, 모습 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구분짓기 같은 걸 하시나? 이 사람은 나랑 여기까지, 이 사람은 나랑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하시나요?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라고 하시면 어느? 제 일생을 네. 성우 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그럼 성우 되기 전인가요? 네. 네, 전에는 그러셨군요. 성우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착해졌어요. 욱하는 성격도 많이 죽고 전과 후로 나눠서 그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선을 그었어요. 많이. 제가 가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다가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굳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저 스스로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오지 마십시오라는 아하. 그런 기운을 많이 이렇게 뻗치는 편이었죠. 네. 네. 성우 되고 나서 네. 동기들과 함께하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양한 성격들과 함께 마치 학교 생활을 다시 하는 기분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달라요. 학교, 정확히 학생의 입장도 아닌 것이 네. 사회인의 입장이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 에어리어를 많이 이렇게 풀었죠. 빗장을 열었죠.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가가는 자세를 취하자. 다가오는 사람들을 저는 일단 좀 밀어내는 편이거든요. 친한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편인데 지금은 두 팔 벌려서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친한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우님, KBS 라디오 연기 대상에서 네. 무려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그죠? 네. 네, 얼떨떨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공로상이라고 하는 상명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우가 된 지 2년 만에 공로상을 이거는 수상하셨네. 이 부분은 네.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이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동기들도 열심히 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상이 아니에요. 저희 동기들이 다 잘한 부분들이 워낙 많았어서 그걸 예쁘게 봐주신 극회에서 이제 주신 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받았을 뿐이지 저한테 주신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거였군요. 네. 되게 값진 상이었겠네요, 진짜로. 네. 네. 좀 깜짝 놀랐잖아요, KBS 라디오 연기대상 보다가.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내가 참 복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굉장히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저 40기입니다. 딱 말했을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동기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네. 전 정말 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40기입니다. 야. KBS 40기 네.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우님,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너무 사랑하는 라디오 여신이라는 카피를 붙여드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성우님과 함께 라디오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본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잘해보죠, 우리. 네. 네. 처음 준비한 대본은요, 파리의 연인,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근데 기억도 안 아직까지도 나. 회자되면서 이 장면만큼은 예능 프로그램 퀴즈의 답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계속 돌려보는 장면인데요. 극중 박신양과 김정은 씨가 나누는 대사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남자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하는 그 장면입니다. 가볼까요?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치란 얘기도 못해? 마음 같아선 소리 지르고 싶었지. 근데 그 사람 기주 씨 친구잖아. 친구는 무슨 친구? 난 그런 친구 없어. 난 기주 씨 생각해서 참은 거야.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 예쁘게 입혀주던가. 저 사람들 팀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입장 어떻게 돼? 어? 당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예쁜 옷부터 가지고 와. 그 다음 그렇게 소리 질러. 네, 다음 대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남자 싫어. 네, 다음 대본은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구원 커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유명해진 커플이죠. 네, 김지원, 진구 커플이 연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한번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해? 어떻게?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아는 척하지 마. 알면 나한테 이렇게 못해. 너랑 안 헤어지려고 내린 결정이야. 나한테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아? 안 쉬워. 알아. 그럼 나는 쉬웠을 것 같아? 내 목숨 이용해서 아빠 협박해 얻어낸 약속이야. 그 염치불구가 나는 쉬웠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해? 당신 계속 도망만 다니니까! 내가 아빠랑 싸울 때 당신 어디 있었는데? 당신 내가 우스워?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나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의논했어. 수도 없이 했어. 내 모든 도망은 다 100마디의 말이었고 네 전화 못 받는 그 엿같은 시간들은 1000마디의 의논이었다고 나는. 근데 사령관님께 그런 부탁을 해? 우습게 서로 매한 가지였나 보네. 그게 어떻게 같아? 난 적어도 아빠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우스워진 거야 내가. 난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 내 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서, 나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날 선택했으면 됐어. 근데 사령관님의 허락이 단지 죽어가는 딸의 소원이라면 난 너랑 시작 안 해.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만하자 우리.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면 그냥 혼자 행복해져. 진심이야. 예쁘게 네. 하고 싶었어.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 아 힘드네요. 같이 근데 대화 맞출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더 어리게 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저도 이게 지금 소리가 아니에요. 네. 진지하게 한 것보다 파리 여인이 분명 극 중에서는 그 박신양이 연상이고 능력도 많고 이랬는데 갑자기 연상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쁘게 입혀주든가 이러시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빵 터졌습니다. 네. 다시 할까요? 어떻게 컨셉 어떻게 다시 한번. 아니 어리게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링거 맞고 아직 소리가 안 돌아왔거든요. 아, 네. 네. 아까봐. 어쩌다가 링거를 너무 무리하게 놀았어요. 놓으셨군요. 네. 예. 이틀 밤을 아니다 3일 밤을 샜구나. 남유정 성우님과 보쇼 함께하고 있고요. 성우님 네.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쇼에 출연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쇼를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에요. 제가 아직 6년 차, 이제 갓 6년 차인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선배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호 씨 너무 고마워요. 제가 굉장히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 학원에 출강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방송 시청하고 있을 지망생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 모토가 오늘만 살자입니다. 제가 이 모토를 가진 건 미래를 생각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래서 제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게으른 편이라서 미루는 습관도 많고 대충 하고 가지 뭐 약간 이런 성향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지금은 오늘만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소생 딱지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성우 지망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실을 맺길 바랄게요. 네, 진심 어린 조언 감사드리고요. 라디오에서도 자주 만나 뵙고 있는 청취자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쑥스러우신 건가? 네, 성우님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도 감사 인사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작품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정말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우들이 하는 작품들을 다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출연하는 작품들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걸로 네네. 약속하셨을 겁니다. 단답형 질문 3가지만 드리고 정말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정에게 라디오란? 여러분, 추억이라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게는 라디오가 추억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듣는 음악처럼 그 음악으로 느껴지는 감성이나 그 다음에 꿈이 바로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이자 희망이시군요. 남유정에게 넷플릭스란? 표정 바뀌셨어. 네. 제게 넷플릭스란 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도 밥은 안 굶으실 거죠? 양식과 밥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거군요. 네, 다른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답형 질문. 단답으로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유정에게 키아누 리브스란? 제가 미국에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생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조만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주소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네, 키아누 리브스의 주소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즐거우셨다니 다행이고요. 의리와 인연의 힘으로 보쇼에 출연해주신 남유정 성우님께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에서 선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 겁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하나씩 인형 이분이군요. 2개 드리고요. 한 끼 매생이탕 드리고요. 더 맛있는 게 여기 있어요. 와인하고 같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는 게 제일 좋아. 머그컵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컵에 커피 한 잔 할게요.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은 앞으로도 성우 지망생과 성우 팬들이 만족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남유정 성우님이었습니다. The Luxury Broadcasting 보이스멘토.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럭셔리 브로드캐스팅 보쇼로 가야지.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